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그 일부는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신 그 시민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영신 교수님 무사기한을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무죄 선고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무죄 판결이나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즉시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모든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출소를 하시기 때문에 일부 우리 서울 그 깨시민들께서 서울구치소로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서울구치소로 가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바로 나오시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잠시 후면은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잠시 후 10시 반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판결문 한 30-40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거예요.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 사건 유무죄를 떠나서 사법민주화 또는 인권보장이라는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받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증거능력의 취득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그것이 첫 번째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점으로 그것을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그 시각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음에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잣대로서, 지금의 업무방해 법률로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도덕적 비판까지 함께 덧붙여서 그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토론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그냥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것도 현재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엄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답답함과 함을 느낀다라는 것이고, 그나마 항소심에서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전자정보에 대한 과학적, 질적 검증을 치열하게 했고 그걸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 PC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는 그 PC에서 직접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쌍방의 과학적, 기술적 주장이 상반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원심 판단 자체로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채 나머지 사실만 가지고 해도 판단하지 않고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 주장이 맞다면 맞는 걸로 결론이 난다. 에 대한 여전한 아쉬움이 나머지 그나마 그 미공개 정보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무죄로 원활한 판결을 한 것은 어쨌든 피고인에게 양형상에 과도한 벌금에 대해서 감형하는 조건이 됐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증거의혹 교사 부분은 충분히 그것도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미나 참석 여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하나 까먹었습니다. 한 가지 더. 팩 쌓기에 대해서 많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사실 그나마 항소심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은 공익인권보호센터 관련입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활동을 했고 15일날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어쩌면 그 세미나에서 그 확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그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했었느냐 아닙니다. 이고 항소심 재판 과정 또 다른 재판에서 나오는 두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또도 의심하지 않는데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그날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확인서의 취지상 정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도 이걸 허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고요. 더더구나 당시 스펙 쌓기가 당시에 그런 것들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기간에 꼭 특정한 활동을 했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연구, 상당한 사전 학습과 또는 노력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역시 이 당시에 이런 인턴 확인서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각종 인턴 확인서나 그런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 없이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고. 혹시 추후대행만 한번 말씀 추후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오늘 진짜 참담한 그런 결과고, 지금 우리 시민들 지금 이게 전부 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정경신 교수님의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서 인턴 활동에 대해서 허위 확인서에 대해서는 1심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그 인턴 확인서도 우리 조국 장관님이 지금 이름이 거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 장관님 재판에 내일 모레가 우리 조국 장관님 재판이신데 이게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너무나 참담하고 우리 지금 깨시민들 지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각 언론사들 기레기들 정신 차리라고 취재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동안 100만 건 넘게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내뿜으면서 이 언론사의 역할들이 잘못된 기사 하나하나가 댓글 하나하나가 이 재판에 미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 재판부에서 과연 제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인턴에 대해서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가서 그러면은 참석하고 거기 함께 인턴 생활을 목격하고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만 그 허위 인턴 확인서로 그 대학에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가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각 대학의 입장을 대변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지하로 내려가셔서 다시 수갑을 차고 호송줄에 묶여서 떠나실 텐데 마지막 우리 두루치기가 우리 정경신 교수님 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여성분 한 분 탄 것 같은데 우리 정경신 교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 이게 이제 상고를 해야죠. 대한민국은 3심제도라 대법원에다 이제 상고를 해야죠. 상고를 해서 다시 또 수감 생활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참 참담합니다.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참담하고 선고 공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개인적으로 속으로 어떤 정도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 중에 그러니까 정경신 교수에게 유리한 선고를 100으로 봤을 때 10%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14개 혐의라고 하지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은 2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15개 공소 사실인데 그 중에 법정 형량이 가장 센 거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거든요. 근데 미공개 정보 이용 중에 그 가장 큰 부분을 무죄로 바꿨어요. 원심을 파기한 건데 대신에 이제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거는 있죠. 근데 형량으로 볼 때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공소 사실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무죄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 혐의가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고, 나머지 입시 혐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동안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원심 판단 중에 이제 특히나 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사용 위치, 그리고 그 PC에는 출력된 기록이 없다라는 부분은 핵심적인 이 결론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판단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설득되지 않아요. 거의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속보 올라온 것들을 보면 우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그 인턴조차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재판부에서는 저희들 그 변호인단에서 낸 것들을 전혀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가사. 예.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한 게 조항이 맞다 하더라도 예. 그 보름간의 인턴 활동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터디를 하고 했다는 것이 그 보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활동이 있었든지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평면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게 10주년 전에 입사관제가 처음 도입되고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벌어진 일인데, 그걸 지금의 잣대로 업무방해 판단을 한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2심 선고 공판이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조국 장관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 빨간아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심급이 달라요. 지금 이 재판은 지금 항소심 2심 판결이고요. 조국 전 장관 재판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7개 입시 경력 관련한 부분은 이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만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유사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빨간아재님께서 처음부터 조국 장관님하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모두 참관을 하셨기 때문에 두루치기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 방청을 하신 분들이나 변호인단에서도 판단하기를, 왜 그 변호인단에서 낸 모든 증거와 증인들에 대해서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언론적인 판단을 하셨는지